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경쟁을 부추기고 저출산과 우리 사회 성장 잠재력을 낮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 격차가 갈등되는 현실을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구 청년으로 살며 느끼는 만족과 아쉬움은 어떻게 교차하는지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솔직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2023 대구 국제기계산업대전 소개합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181km 지점부터 김천분기점 182.2km 지점 3, 4차로입니다. 포상 보수 작업하고 있고요.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성북로 북침산 내거리에서 성북교 방향 정체되고 동북로 효목 내거리에서 동대구 나들목 방향 좌회전 차량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로 내리면 5에서 20mm, 눈이라면 1에서 5cm 내리겠습니다.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 대구 3도, 의성 영하 1도로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경주 11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2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2017년 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죠. 이 지진과 이듬해 발생한 여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포항시민 5만 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 결과인데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둘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지진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인정됩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 근거는 뭔가요? 네, 지열발전소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정부가 조사한 결과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건데요. 당시 정부는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례 활성화에 지진을 유발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지열발전 사업은 넥스지오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2016년 시험 발전을 시작했고 2017년 12월부터 가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을 앞두고 발전소에서 600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시민들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이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포항 시민에게 지급할 위자료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포항 시민범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단 5만 명 정도 소송에 참여해 위자료는 1,50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 시민이 줄줄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다만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 시효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소멸시효가 5개월 정도 남아서 촉박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을까요? 이번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피해 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로 너무 짧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멸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역시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 시민들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체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많은 포항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대구시청에서 만나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홍 시장은 이 특별법은 여야가 협치해 발의했으니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 용역비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방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이 없다면서 국회가 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 이번에 회기 내에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대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구조가 수도권 중심이어서 대구 경북과 호남을 동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됐었던 메가서울에 관련된 언급도 있었나요? 네, 정부와 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확장 정책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국토균형 발전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와서 20년이 넘었는데 느닷없이 수도권 확대 정책을 하자고 하니 시도지사들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다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서 달빛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게 지방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대구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설과 한파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겨울 대구는 12월에서 2월 평균 기온이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대구시는 강설예보, 한파특보에 따라 사전 대비 단계 비상근무부터 비상 3단계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군위군 편입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인데요. 군위 지역의 눈과 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송계의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공무직 장선옥 인사드립니다. 15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귀신보다 무서운 낙엽을 치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엽 치우는 일 자체가 이제 자연과 싸우는 일이다 보니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허리라든지 뭐 저희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아파요. 그런 점이 조금 힘들고 그렇습니다. 더러워졌던 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깨끗하게 정비가 됐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또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할 때 가장 큰 보람도 느끼고 또 제가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분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제 동기나 우리 직장 같은 동료분들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년퇴직 맞이하는 게 제 꿈이고 계획이고요. 대구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계신 환경미화원들 낙엽철 진짜 고생 많으신데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힘내셔가지고 건강하게 낙엽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이민정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추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두 분도 이 보고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민정 변호사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도 상당 부분 이 보고서에 사실 동의를 하고 네.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라는 네. 의견은 이 보고서 말고도 사실 여러 군데서 나왔던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출산을 늦추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 네. 우리 인서울이라고 하죠. 네, 서울로 대학 진학하는 게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 세대 특성을 보면 워낙 교육 수준도 높고 경쟁 속에서 자랐다 보니까 네. 인서울 대학을 가더라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다 보면 결혼과 출산의 이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어제 수능 날이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인서울을 지금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태어났고 또 대학교까지 대구에서 모두 나왔어요. 대학원은 서울에서 했으니까 잠시 떠나는 시간들도 있지만 다시 대구로 빠꾸 유턴.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돌아와서 직업을 네.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은 나름 찐 지역 찐 대구 청년인데요. 청년이죠. 네. 무엇보다 저는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의 그 복잡함이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지하철이 답답하고 미세먼지, 탁한 공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았고 네. 또 처음 제가 서울 생활할 때 한남동에 그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로 친구가 자취를 했는데 그곳의 월세가 네. 대구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30평대 괜찮은 환경의 월세 수준이었고요. 그랬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모두 다 월세로 내고 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생활 물가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살인적인 생활 물가, 여백이 없는 삶 때문에 애초에 수도권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지역에 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업이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금 격차가 2021년 기준으로 53만 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 주거비나 식비 같은 생활비가 네. 많이 드니까 당연히 임금이 좀 더 높은 게 오히려 생활 수준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결국에 근데 이게 고임금 일자리가 있다는 거는 또 양질의 좋은 직장이 있다는 그런 또 말이 되니까 단순히 이게 뭐 임금이 조금 더 비싸고 생활 물가가 많이 든다고 해서 수도권 사는 게 더 별로고 지역이 낫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네. 저임금과 높은 생활비 네네.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고임금에 이제 높은 생활비를 같이 가는 그렇습니다. 걸 청년들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는 그렇다 치고 수도권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방에 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나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좁아지고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특목고를 졸업을 했는데 친한 친구들이 다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의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한 3년을 살다 오니까 그 TV에서나 보던 그런 문화 생활을 바로 집 앞에서 느끼고 또 드라마에서 나오는 풍경이 바로 집 앞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메리트였고요. 그 소셜 캐피탈 문화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그리고 그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가 많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수도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의 차이가 좀 있군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사실 초기에 거의 같은 자본 그리고 같은 커리어, 비슷한 커리어 정도로 두 사람이 출발을 한다. 근데 한 명은 서울권, 한 명은 지방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으니까 15년이 지난 현재에 보면 사실 이 집값만 봐도 초기에 같은 자본으로 시작했어도 이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매우 크게 네.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커리어나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도 좀 차이 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지역 갈등이라고 하면 영호남 지역 갈등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지역 격차가 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시각에서는 네. 지방이 뭐 곧 시골이다. 예전엔 그렇게 안 심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세대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수도권 청년의 구직자 중에 4명 중 3명 75% 이상이 지방 근무를 기피한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우리 지금 공기업들 지방으로 많이 옮겨오는데 이런 기피 현상이 같이 되면 심화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그 청년들 중에는 수도권 청년들은 지방이라 그러면 완전히 깡촌 시골로 생각을 하고 제가 대구에서 전원일기 느낌으로.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대구에 뭐 백화점이냐 이런 거 물어본 친구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 인프라도 부족하고 성장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또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내려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대구도 이제 경북권이 많이 끼고 있는 대도시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 은행에 근무를 하는데 구미를 가라 그런다. 대구에 있는데. 그러면 또 기피하는 현상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우리 세 분이죠 사실 모두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대구에 사는 게 이래서 좋다라는 거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아까 전에 그 누군가가 지방이 꼴 시골이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대구 정도 되면 인구가 237만, 거의 240만쯤 되니까 이 번잡한 메가시티와 시골 그 중간에 있는 중견 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적당한 번잡함과 적당한 한산스러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다.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뭐 우리 대구 정도만 돼도 이게 교육 환경이나 뭐 생활 인프라가 꽤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도 같은 지역에 계시고 네. 네, 육아를 또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여러 혜택을 네.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아서 나타나는 어떤 장점 같은 게 또 있는 거죠. 사실 물가가 싸거나 아니면 또 어딜 가도 좀 덜 기다려도 덜 되고 붐빈다던가. 또 교통 체증도 뭐 서울보다는 훨씬 더 덜해서 비교도 안 되게 그 적죠. 이동도 또 쉽고요. 그렇습니다. 두 분 아무래도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육아라던가 이런 지원을 이제 지역 기반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도움을 받은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한 MZ들이 아이를 키울 때 뭐 친정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셔서 좋기도 하지만 뭔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수도권과 비교해서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좀 글로벌한 환경이 좀 지방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던가 네. 그런 커뮤니티 자체가 좀 적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야를 좀 넓게 가진다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방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아이랑 같이 뭐 TV나 책을 보다가 어떤 되게 특이한 분야 같은데 애들은 갑자기 관심이 생겼다고 또 사과를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충족시켜주고 싶어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알아보면 수도권엔 있는데 지역엔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교육 환경을 좀 대학으로 넓게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에 지금 갑자기 서울 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직장도 여기 있고 다 있는데 왜 갑자기 가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아이가 대학을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인서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과 혼자 자취를 하면서 막 주거 비용 쓰고 이렇게 또 혼자 있으면 삶의 질이 또 낮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다니는 게 그게 또다시 출발점이 굉장히 큰 격차를 벌린다. 그래서 아예 아이가 인서울 할 거기 때문에 미리 가서 우리가 이제 삶의 기반을 닦아놓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울로 아예 이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추 의원님처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또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좀 상당히 아쉬운데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도권에 자꾸 집중되면 그게 경쟁을 낳고 또 그 경쟁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뭐 일종의 악순환, 약한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이 더 절실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법과 정책이 좀 따라줘야 되는 문제인데 추 의원님이 속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나요? 네, 사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은 뭐 하나의 어떤 그런 대응으로 될 부분은 아니지만 복합적이죠. 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4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교육발전특구가 이제 시범지역 선정을 12월 달에 하게 되고 네. 그럼 2024년도부터 3년 동안 그 특구가 지정된 곳에서 초, 중, 고 공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또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특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3년간 잘 운영이 된다면 지역의 교육 여건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큰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책의 방향 자체가 지방의 인재가 자라는 과정에서 정주하고 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기조다 보니까 네.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뭐 거주를 제한하거나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이제 본인이 살고 선택이죠. 싶은 데서 네. 사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청년 정책들이 그렇듯 지금 이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고 이게 한 10년
그래서 교육이 어려워요. 정책이. 지나고 해야 정책 성과를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사회가 뭔가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의 폐해를 좀 인지를 하고 이거를 좀 잘 공감하고 있으니까 정책이 잘 추진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특화 얘기 나오니까 사실 교육도 특화가 돼야 되고 대구라는 중견 도시가 또 특화성을 가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학업이나 취업 놓고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사이에서 고민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은 경쟁과 사람들 사이에서 원 오브 댐이 되는 것보다는 로컬에서 로컬 챔피언이 되라. 언니 원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좀 후배들에게 많이 조언하는 편입니다. 로컬 챔피언 얘기 나오고. 이게 전문직의 수도권 집중화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로컬 병원 가면 되는데 대학병원 가고 대학병원 가시는 분들이 무조건 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이게 우리 법률 시장에도 좀 마찬가지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여기 대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우수한 이제 변호사님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또 서울의 로펌에 이렇게 맡기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제 후배들한테 사실 말을 할 때는 이게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또 서울에 집중이 돼 있는 게 현실이고 일반 수요자도 많아서 이게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분야나 어떤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서울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게 현재에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무조건 지역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라라고 하기는 조금 경험을 하고 하지만 지방도 좋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서울에서 좀 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붐비는 대구를 기원하면서요. MZ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민정 변호사, 최현우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3 대구 국제기계산업대전이 개막해서요. 박나영 리포터 현장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3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대구국제로봇산업전이 통합된 전시인데요. 올해는 311개 업체가 참여해 847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저희 업체는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코딩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행도 해볼 수 있고 코딩도 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커넥터 부분이 이런 회색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 뭐 만들어 볼 거야? 자동차 만들어야지. 신기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충전기 업체로서 이번에 로봇산업전 통해 가지고 소개드릴 제품은 전기자동차 로봇 충전기고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로봇이 대신해서 충전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 전시에 나오게 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 자동화의 필수 요소인 LM 시스템과 2차 전지 이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그 주요 검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고요. 대구 다맥스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대구 경북의 중심으로 있는 그런 이제 2차 장비 그 회사들 이런 데들의 어떤 그 판촉과 홍보들 이런 목적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F&B 관련돼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주로 여기 있는 김밥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바리스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들이 하는 모션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로봇이고요. 테이블까지도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 로봇인 서빙 로봇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네요. 올해 현장 찾은 분들 반응 어땠나요? 네, 관람객들은 스마트 공장, 포장기계, 3D 프린터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놀라워하고 호기심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모여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은 발전 수준과 시장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계약하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람객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구미에서 온 박영목이라고 합니다. 원래 설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쪽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부품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제품들 구경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 장비 쪽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왔어요. 고물가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가성비 제품들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더 많은 업체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내가 살아야지 뭐 저희 업계도 다 사는 거니까 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포스코에서 온 정환용입니다. 네, 오늘 기계 대전을 보고 우리 투자 사업에 필요한 기기들을 여기서 현장을 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기계 설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을 갖춘 로봇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부하를 줄이는 그런 기기들을 좀 보러 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계 대전은 처음 참여를 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출품도 해주셨고 상상외로 우리 기계 산업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김현규 과장입니다. 요즘은 협동 로봇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고요. 회사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가 미래 로봇 산업 도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엑스코 김태성 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제품 또 신기술을 비교 전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생산하는 기계, 로봇, 부품 산업의 어떤 기술력을 견인하고 또 맞춤형 바이어 유치 또 최신 산업 트렌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장이 스마트 공장 체제로 다 바뀌고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특히 이제 협동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연계한 제품들, 항공, 우주, 2차 전지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계된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판로 확대 사업, 신사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또 이번 행사는 오늘까지 열리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앞으로 발전할 미래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기계 산업의 발전 앞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이번 추위 주말 오후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추위 대비 그래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7일 아침에 강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